강아지의 귓병은요, 안녕하세요. 범어동물의료센터 내과를 맡고 있는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귓병과 귀청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사람보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귓병이 왜 더 많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를 이제 보게 되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이도만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수평이도에 수직이도까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이제 통풍이 더 안 되다 보니까 통풍에 취약해서 귓병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티즈나 아니면 이제 시츄, 패키니즈 이와 같이 귀가 많이 덮이는 그런 강아지의 품종들은 특히나 더 통풍이 더 잘 안 되다 보니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면 이 물이 깨끗하게 증발이 되지 않으면서 귓병이 더 많이 생겨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귓털인데, 말티즈나 아니면 패키니즈, 시츄처럼 털이 길게 자라는 장모종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통풍이 더 잘 안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물들이 잘 증발이 되지 않으면서 안에 곰팡이나 안 좋은 균들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안 좋은 균들을 제때제때 청소를 해주지 않다 보면 아이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귓병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람과 다르게 이도의 모양, 즉 귀 구멍의 모양 자체가 다르다. 수평이도뿐만 아니라 수직이도도 가지고 있더라. 두 번째는 이제 귀가 덮이는 구조다. 특히 말티즈, 패키니즈, 시츄와 같이 귀가 덮이는 구조, 이런 덮이는 구조의 이제 강아지들은 특히나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귓병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털의 길이, 특히 장모종인 말티즈, 패키니즈 계속 나오는데, 시츄와 같은 이런 품종들은 털이 귀털도 같이 길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털을 제때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통풍이 잘 안 되면서 귓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아지와 고양이는 둘 중에서 혹시 더 많은 귓병이 생기는 거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귓병이 더 잘 생깁니다. 왜? 고양이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귀가 덮이는 이런 품종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의 품종들은 귀가 쫑긋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귀가 덮이는 품종이 잘 없다 보니까 통풍이 잘 돼서 귓병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귀털 자체도 그렇게까지 많이 길지가 않아요. 또한 이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는 좀 꺾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양이는 보시는 것처럼 귀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가 않아요. 수평이도와 수직이도라고 하지만 좀 약간 완만한 곡선을 그리더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양이가 강아지보다는 귓병이 좀 덜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길에서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이제 오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 보니 아무래도 귓병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초기에 잘 다스리기만 하면 강아지보다 좀 더 귀를 잘 다스리고 좀 편안한 이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귀가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귓병을 그럼 일으키는 거는 과연 뭐냐? 뭐 때문에 귓병이 생기느냐?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수의학적인 내용은 좀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선천적으로 이제 귀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들보다 귀지가 많이 생기고, 귀지가 많이 생겼으니까 더욱더 귓병이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후천적인 감염인데, 후천적인 감염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을 했는데 물을 잘 안 말리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생활했는데 그 바깥 환경이 너무 안 좋았거나 지저분한 환경이었다 라고 하면 귓병이 잘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후천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체에는 뭐 세균도 있을 거고, 귀 진드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곰팡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에 맞춰서 뭔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약물적인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병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체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귀 청소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그 귀 세정제를 사용을 하는 게 맞느냐? 면봉은 어떻게? 면봉을 쓰는 게 맞는지 안 쓰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귀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강아지는 특히나 이 수평이도와 수직이도가 이렇게 굽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귀병이 있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귀가 많이 부어서 이 구조적으로 통풍이 더욱더 잘 안 되는 구조가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병원에서 배운 것처럼 세정제를 잔뜩 넣게 됩니다. 근데 걔가 귀털도 많아요. 그러면 더욱더 통풍이 안 되고 부어있는 귀에다가 세정액을 붓게 되면은 더 배출이 잘 안 되겠죠. 배출이 잘 안 되면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귀지랑 그런 이제 액체들이랑 섞이면서 더욱더 안에서 귀병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귀에 맞는 세정액을 선택을 해야 되고 각각의 귀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좀 아예 귀 상태가 많이 심하다 싶을 때는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건강한 귀의 상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반적으로 세정액을 넣어서 여기 귀의 뒤쪽 연골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의 이 연골 부분을 세정액을 넣는데 세정액을 넣으실 때는 한두 방울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까지 찰랑찰랑할 정도로 넣고 귀 뒤의 연골을 계속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귀지가 이렇게 녹아서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아이가 한번 털게 만들어 주세요. 털면 안에 있는 귀지들이 녹아서 밖으로 이렇게 다 나오겠죠. 나오고 나면 이제 바깥쪽에 나온 것들은 이제 잘 닦아내면 돼요. 닦아내고 안쪽에 이제 남아있는 그 귀지까지 닦아내야 되는데 귀병이 심해서 많이 부어있는 애들은 심하게 닦아내다 보면 오히려 또 출혈이 일어나고 염증이 발생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귀가 많이 부어있을 때는 그냥 적당히 대신에 자주 귀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하셔서 이제 청소의 횟수, 청소의 강도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횟수를 정하셔서 가까운 병원에서 꼭 귀의 상태를 점검을 받으시고 현재 내가 하는 청소가 적당한 상태인지 적당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봉을 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좋진 않다. 특히 사람 쓰는 면봉은 더욱더 안 좋아요. 왜?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사람은 이제 귀 점막 자체가 좀 더 두꺼워요. 실제로 만져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는 귀가 상당히 얇아요. 근데 사람은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점막 자체도 이제 피부층 자체도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사람이 좀 더 두꺼워요. 그러면 이 면봉 자체도 대부분이 나무에 솜이 달려있는 그런 면봉을 쓰게 되는데 그런 면봉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막이 많이 긁히겠죠. 점막이 많이 긁히다 보니까 강아지 전용 면봉이나 아니면 면봉이 아닌 이어 패드와 같은 이런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쓰셔야 되는데 제품을 쓰실 때도 점막이 많이 부어 있으면은 안까지 깊숙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귀지가 더 안쪽으로 더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도, 그러니까 귀 구멍이 열려 있을 때 이 면봉을 넣어서 실제로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닦아내시면 돼요. 내가 너무 이게 너무 힘들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강아지 전용 면봉을 쓰시지 마시고 이어패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돌돌 말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귀털을 뽑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귀털을 뽑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도 물어보세요. 어느 병원 가면 뽑지 말라고 하고 이 병원 가면 뽑아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냐 라고 하시는데 답은 애들마다 다 달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2도 안에 특히 장모종가 같은 경우에는 털이 길게 자라는데 길게 자란 애들은 통풍이 잘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뽑아주는 게 좋아요. 털이 자라는 속도도 애들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어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아이들은 2달에 한 번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는데 치와와 아니면 뭐 시바견 이런 단모종 같은 경우에는 귀털도 보면 별로 안 자라요. 이런 애들은 뽑을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단모종가 같은 경우에는 깃털을 뽑을 필요가 없는데 장모종, 말티즈, 시추, 페키니즈 계속 나오죠. 이런 이제 장모종들은 애들이 깃털이 많이 자라는데 거기다가 귀도 덮여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뽑을 때는 집에서 뽑기는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뽑거나 아니면 미용실 이런 데서 가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뽑아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 뽑을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염증이 좀 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가루를 뿌려서 저희가 이제 보통 뽑으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뽑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강아지의 귓병과 귀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이 많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